자, 시작합시다. 네? 그거 봤는데 일단 수정해줄게. 자, 교재 이제 개념북으로 오셔서요. 52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점들 깨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고 제일 문제도 많이 나오는 파트고 난이도 변별력도 여기서 그냥 다 갈릴 거라서 잘 배워서 갑시다. 원의 방정식인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보자. 원의 정의가 뭡니까? 원의 정의가 뭐죠? 동그라미 해가지고 원의 정의가 뭘까? 가질 곳이 없다. 이것도 원이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원이라는 거는 뭐 당신들이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거 이제 원이라 하잖아. 그 원은 항상 원의 중심이라는 게 있죠. 맞나요? 중심. 이 중심으로부터 이 원위의 점들은 거리가 더 어때? 거리가 같지? 자, 그럼 우리가 이 한 점으로부터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같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 한 점을 원에 뭐라고 한다? 중, 심. 원은 이제 중점이 아니라 중심이죠. 원은 중심이고 이 같은 거리 중심으로부터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원을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원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둔 게 원이야. 그럼 내가 이 원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하잖아. 이 원을 갖다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직선 같은 경우는 x랑 y에 대한 1차식 형태로 표현이 됐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를 지금부터 증명이랑 표현을 유도를 할 거고 여러분들 외웠을 겁니다. 제가 원의 중심을 a, b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중심이 a, b야.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제가 x, y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x랑 y로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 있냐를 볼 거거든요. 자, 근데 중심에서 원위의 점까지 이 거리가 항상 같다고 했고 이 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한다고? 반지름이라고요. 반지름이 영어로 뭐냐면 알고 있니? 알고 있니? 보통 이제 얘를 쓰죠. 중학교 때부터 많이 썼지. 반지름은 스몰 r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r이다를 표현하면 끝이거든. 해볼까?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루트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거리 r이다. 그렇죠? 자, 얘가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근데 루트가 있으면 좀 보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을 r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당 식을 만나시게 되면 두 가지 뽑아 쓸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반지름이 뭐다? r이다. 두 번째, 원의 중심이 뭐다? 중심이 a, b인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의
끝말입니다. 표현은 방법이고 잘 머릿속에 넣어봅시다. 자, 이거 원의 방정식이야. 그 몇 차식 베이스야? 2차. 2차식이죠. 저게 어떻게 1차일까? 2차식 베이스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선 쪽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연산도 일단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자. 질문을 하나 해볼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 이런 말이 나왔다 칩시다. 자,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랑 뭐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 찾을 수 있으면 돼. 중심 얼마일까? 원점 0,0이죠. 중심이 0,0이야. 반지름 얼마일까? 반지름 2지. x 더하기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5. 자, 이런 게 보였다고 칩시다. 중심 뭡니까? 마이너스 2, 자, 반지름 얼마일까? 루트. 집중하고 있니? 그러면서 왔다 갔다 잘해봐. 이거 먼저 잘 해야 돼. 하나 더 해볼까? x 빼기 3의 제곱 y 더하기 4의 제곱은 9. 중심 뭘까? 3, 마이너스 4고. 자, 반지름 얼마일까?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이제 교재에 있는 설명书읽으면서 오늘 되게 천천히 갈 거거든. 원방은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해서 지금 52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52페이지의 설명을 읽어봅시다. 집중해서 읽어봐. 아, 더워. 더워. 정리 어디 갔어요? 안녕? 버렸어. 네? 안 돼. 5분만 찔게 5분만. 뭐라고? 강아지야, 쌤 강아지야. 읽어보시고 개념 체크 1번에 있는 새끼 문제 4개 한번 풀어봐. 뭐이 새끼야? 52페이지 맨 밑에 개념 체크에 있는 1번에 새끼 문제 4개 한번 여러분들이 써봐요. 핸드폰 내고 싶어. 핸드폰이 막 자, 순서대로 중심 0,0이랑 2루트 3 1, 마사랑 반지름 4 0,1이랑 반지름 3 마이너스 3,0이랑 반지름 5 구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나 좀 보자.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이한 세 글자를 봤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를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 잘 읽어봤어. 표준형이래. 표준형이라는 걸 읽어봤죠. 자, 읽어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표준형이라고 써있죠. 자,
자,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을 때 나왔던 첫 번째 표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일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준형은 뭐냐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뭔가 좌변이랑 우변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왼쪽이 완전 제곱의 형태로 깔려 있는 걸 표준형이라고 하거든. 표준형은 뭔가 완전 제곱 형태로 식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써볼게.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9다. 이런 식으로 쓴 걸 갖다가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럼 일반형은 뭐냐면 일반형이라는 거는 표준형을 뭐 하는 거냐면 전개해서 쓴 걸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자, 우리가 이거 전개하는 거 정도는 어렵진 않잖아. 전개 한번 해봅시다.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랑 더하기 2y 나올 거고 상수 한 번에 처리할게요. 5 나오는데 9 이항하니까 빼기 4에 0 이렇게 되는 거 같니? 위에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밑에 거를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게 좀 느껴지시면 되겠냐면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꼬라지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은 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죠. 2,-1 반지름은 3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문제 내는 게 당연히 뭘까? 시험 문제 출제가 일단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심과 반지름이 한눈에 안 보이죠.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될까? 표준형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2차 함수 할 때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 있잖아. 공수 원할 때 마찬가지고 식이 쭉 풀려 있을 때 완전 제곱으로 잘 엮어서 쓸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 형태를 바꾸는 연습을 지금도 좀 해볼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나왔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찾고 싶어. 한눈에 안 보였어. 뭘 해야 된다고? 표준형으로 변환. 완전 제곱 형태로 여러분들이 식을 잘 조물조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6x가 있잖아. 그러면 뭐의 제곱을 일단 써야 될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y의 제곱이랑 플러스 2y가 생겼죠.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기지. 일단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상수항이 9 생기고 1 생겼으니까 총 얼마 생겼어? 10만큼 추가됐지. 그러면 추가로 생긴 10은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몇이 있었어요? 원래 빼기 12가 있어요. 이러면 원래 식이랑 같은 식이겠지. 따라서 x-3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22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으니까 중심 얼마일까? 3,-1이고 반지름의 루트 22인 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공부하실 때 시험이나 이런 것도 이것저것 하실 때요.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거 자체를 못하면 안 돼. 또 나중에 가가지고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뭐의 제곱?
원래 얼마 있었어? 마이너스 30 있었어. 그러면 이 숫자들 오른쪽 다 이항해서는 55라고 쓰면 중심 4,3에 반지름 루트 55인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계속 나 좀 봐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얼마라고 할까? 더하기 10이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잘 봐봐. 바꿔볼래? 되지. 잘 봐봐라. 중요한 얘기야. 잘 봐. 이렇게 되나? 뭔가 나만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는 r제곱이 써줘야 되는 자리 맞나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2차식이 반드시 원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완전제곱 표준형으로 변형을 하셨을 때 우변이 음수면 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변이 0인 것도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0이 된다라고 쳐도 반지름이 0인 원이라는 건 없잖아. 그럼 우리가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왼쪽에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이랑 일반형은 서로 상호 호환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게 맞는데 이 일반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써지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꼬라지로 써지는 게 일반형이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전개됐을 때 이게 언제나 원을 나타내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얘를 갖다가 1번 표준형으로 변환했을 때 우변에 나와 있는 상수값이 0보다 커야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변환했을 때 우변이 0보다 커야 원이 돼. 우변이 0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되지.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이걸 물어보기도 하거든. 일단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기에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지금은 항상 어때요? 지금까지 본 모든 형태들이 다 같지?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랑 제가 계속 같게 쓰고 있잖아. 이렇게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같아야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하도 하실 거니까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다른 상태는 여러분들이 좀 찍어볼래? 뭘 나타내는 도형인데? 원이긴 원인데 찌그러진 원이라고 해서 무슨 원이라고 하고? 타원이라고. 자 이거 어디서 배울까? 보일 때 기하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원의 방정식은 반드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표준형 변환했을 때 우변이 0보다 큰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차원 개수,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같아야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이 다른 형태는 여러분 나중에 타원에서 따로 재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원의 정의로부터 식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의 형태로 잘 변형을 해서 중심과 반지름만 잘 찾아주시면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53페이지로 와보면 필수 예제 1-1번을 여러분들 한번 구해볼게요.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봐. 중심이 원점이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원을 찾아달라고 돼 있거든. 그럼 처음에 이제 이해는 그림으로 하는 게 좋아. 봐봐. 우리가 지금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0,0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원 위에 점 마이너스 3,
바가 있었다 이 정도 느낌 맞겠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정확히 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뭘 구할 수 있을까? 반지름 얼마일까? 빨리 5가 되겠지? 3대 4대 5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봅시다. 자, 중심이 원점이니까 뭐라고 쓸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쓰고 자 반지름이 오니까 우변에 얼마 써야 돼? 25 이렇게 써주시면은 얘가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아직까지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럼 1-2번은 뭘까? 어? 지금 특이하네. 아 필수 1-2번은 읽어봐. 지름의 양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원이 있고요.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선분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지름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지름의 양 끝에 1,8과 5,10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거든. 자, 그럼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원의 뭐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중심을 구할 수 있지. 자, 지름은 정확히 이거 반지름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얘가 정확히 얘랑 얘의 중점이겠죠. 중점 구해볼까? 3,9가 두 점의 중점이잖아. 얘가 원의 중심이 되죠. 즉 원의 방정식에 중심이 3,9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9의 제곱은 하고 써질 거고요. 반지름까지 알아야 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니까 반지름 구해볼게요.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돼? 지름 나누기 1을 하셔야 되고 지금 중심을 아니까 이 길이를 구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이 길이를 구하셔야 되고 상관없죠. 여기를 한번 구해볼까? 얼마니? 여튼 길이 얼마야? 그치? 루트 5지? 길이 공식 알죠? 루트 5죠? 여기 뭐라 쓰면 될까? 반지름 루트 5니까 이렇게 쓰자. 자, 처음에 이해하실 때는 원을 조금 하나씩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훅 나가면서 뭔가 그림 같은 거 안 그리고 갈 거예요. 밑에 1-1번 그리고 1-3번 총 3문제 1-1번의 2개랑 1-3번 다 해볼게. 천천히 다 해볼게. 다 해봅시다. 자, 1-1번에 1번, 2번 둘 다 빠르게 해보자. 처음이니까 원을 그리면서 갈 겁니다. 나중 가서는 안 그리고 갈 거예요. 원이 있어요.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야. 그러면 이 식은 x 더하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형태로 써질 건데, 자, 원위에 1,6이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이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될 겁니다. 거리 한번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9 더하기 9니까 18이 거리가 되죠. 그럼 는 얼마나 쓰시면 될까? 18 쓰시면 되겠죠. 자, 2번 얘도 원 그리면서 가줄게. 원이 있어. 지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지름의 양 끝자락에 마이너스 3,0이랑 1,0이 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 두 점의 정중앙에 원에 뭐가 있다고? 중심이 있다고. 중점 거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원방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일 거고요. 반지름 살짝 봅시다. 반지름 그냥 얼마입니까? 2죠 그냥. 는 얼마일까? 4. 자, 다음 거 해볼게. 얘랑 얘가 지름의 양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그려줄게. 원이 있고요. 지름이 있어요. 지름의 양끝 지점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랑 1,1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정중앙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중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0,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는 꼬라지로 써질 거고 반지름 살짝 구해봅시다. 이게 얼마입니까? 루트 5다 그렇죠. 자, 그러면 는 5 이렇게 써질 건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요구하고 있지. 이 원 위에 뭐가 있대? 이 원이 k, 0을 구한대. 지나는 점은 뭐해요? 대입하죠. 자, 그냥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나는 점은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k의 제곱 플러스 1이 5가 되기 때문에 k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양수 근데 양수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가 자, 원을 지금 식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발문만 조금 바꿔봅시다. 자, 필수 예제 2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해보자. 두 가지 풀이를 볼 겁니다.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하나만 전달해 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두 가지, 세 가지로 풀어볼까? 세 개로 풀어볼게. 봐봐. 집중 좀 해봐. 자, 얘들아.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지? 그렇지. y좌표가 0이라는 얘기니까 중심의 좌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더워. 그럼 내가 이제 세 가지 풀이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중심이 a, 0이니까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써지겠구나 식을 쓸 수 있겠니? 그러면 이 원위에 1,1이랑 3,1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1 그리고 3,1을 대입해서 연산으로 구해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계산 봅시다. 1,1 넣을게. 1-a의 제곱 더하기 1이 r제곱 3,1 넣을게. 3-a의 제곱 더하기 1이 r제곱 두 개를 잘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집중해서 봐봐. 위에서 아래 뺍니다. 뺄게요. 그러면 a제곱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a에다 6a 더하는 거니까 4a. 2에서 10을 빼니까 빼기 8이 오른쪽 0이 될 거고 a가 2 이렇게 구해지는 게 첫 번째 풀이. 자 얘는 원의 방정식의 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정의로 풀 겁니다. 자, 원의 정의는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 그리면 갈게.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원의 중심을 a, 0으로 설정한 상태고요. 자, 이 원이 지금 1,1이랑 3,1을 지난다. 그치? 자, 그럼 우리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그냥 어떨까? 같다. 원의 정의, 중심에서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푸셔야 됩니다. 자, 식으로 써본다면 자, 얘랑 얘 사이의 거리 a-1의 제곱 플러스 1이 같다. 얘랑 얘 사이의 거리 끝에 a-3의 제곱 플러스 1. 그럼 1끼리 날려주시면은 자, 얘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연습 맞죠? a제곱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a 플러스 9랑 같아지기 때문에 자, a 값이 2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뭘까? 그림적으로 늘상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명의 방정식은. 자, 그림적으로 보면 그냥 딱 봐도 답이 보이거든. 자, 우리 중학교 때 원의 성질 관련해서 배웠던 거 한 번만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아기 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면 이 선을 뭐라 그러냐? 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거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의 정중앙에다가 꽂으면 무슨 직이 된다 배웠니? 수직 된다고 배운 거 맞니? 자 그럼 잘 봐. 자, 이 그림 관계를 이용하면 답이 엄청 쉽게 나오거든.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제가 중심을 a, 0이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원위에 두 점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냐면 y좌표가 어때? y좌표 똑같지. 그러니까 한 점 한 점 찍을 때 얘가 1,1이었다면 얘가 3,1로서 얘네들의 y좌표 서로 높이가 같은 거란 말이야. 정확히는 위에 있겠지만 일단 그냥 봐봐. 그럼 왠지 이 a가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여기가 x표 1이고 여기 x표가 3이면 여기 x표 정중앙이니까 얼마일까? 2. 이겠죠? 여기 x표 당연히 얼마다? 2다. 사실 그림상 바로 보여줘. 자, 비슷한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봐봐. 자, 원이 있어. 자, 원 위에 1,-3이랑 1,5가 있어. 중심에 무슨 좌표가 바로 보일까? 중심에 무슨 좌표가 보일까? 중심 y좌표 얼마일까? 4. 아래. 2. 왜 이런 논리가 있을까요? 자, 얘랑 얘가 지금 x좌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떼었다라고 하면은 수직되고 정중앙에 꽂힌단 말이야. 그 얘랑 얘 y좌표의 평균 가운데 y좌표가 얼마야? 5랑 마3의 중간 1이잖아.
그래서 여기랑 y좌표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지. 하나만 하려 했는데 하나만 더 하자. 원위에 마이너스 3,5가 있고 여기 6,5가 있어. 빨리 뭐가 보여? 중심에 x 좌표가 사람 안 보여. 중심에 x 좌표가 있죠? 어떻게 한 거야? 얘랑 얘 정중앙에 있다고. 중요한 얘기야. 나중에 우리가 이거 갖다가 뭐 외심, 수직이등분선 관련해서 이야기도 또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이거죠. 나중에 또 얘기 앞에랑 접목해서 나올 거야. 아무튼 되게 길었는데 이것저것 방법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2-2번 한 번만 해봐. 제가 세 가지 풀이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이 그림 갖다 푸는 거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만 풀 수 있지. 좌표 하나가 일치할 때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 또는 얘를 쓰면 되거든요. 나는 어떤 풀이를 선호할까? 1번. 나는 얘. 혹시 나 믿니?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신뢰를 합니까? 뭐입니까? 제가 원방 문제를 몇 문제나 풀어봤을 것 같아요? 니네보다 많이 풀어봤겠지, 그치? 얘가 계산이 더 간편한 경우가 많아. 웬만하면 정의로 풀어. 진짜 그래? 이렇게 웬만하면 정의로 푸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 정의로 풀라는 게 무슨 말이지? 봐봐. 2-2번은 중심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a 플러스 2라고 뒀을 때 풀이를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가 중심이 얘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 2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두고 여기에 마이너스 1,3이랑 마이너스 3,1을 뭐하자? 위에 점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자. 이 풀이도 가능하고 아니면 두 번째가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원의 중심을 a, 플러스 2라고 설정을 했고요. 해당 원 위에 마이너스 1,3이랑 마이너스 3,1이 있다. 대충 그냥 찍을게. 그러면 원의 정의상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를 풀어내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근데 뭐가 훨씬 더 간편한 성향이 있다라는 거냐면 이 두 번째 정의로 푸는 게 훨씬 간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너네 계산도 복잡하면은 계산이 복잡해서 싫어요 이러잖아. 그거 싫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좀 풀이를 진행을 하세요. 좀 어딘가 메모를 좀 해둘까? 이렇게 풀자고?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웬만하면 이렇게 푸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더워. 더워. 쌤 혼자 쌤 혼자 다수결의 원칙을 좋아요. 그래서 아까 좀 내봅시다. 지금 2점이랑 2점까지의 거리, 루트는 빼고 갈게. 거리 같다 할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서 제곱이니까 a 빼기 1의 제곱이고요. 같습니다. a 플러스 3의 제곱이랑 그래서 빼서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같다. 이것만 좀 풀어주면 된다. 연산이 간편한 이유는 a 제곱끼리는 다 사라질 거니까 연산이 쉬운 거거든. 2a랑 마이너스 2a 마저도 사라질 거고 좌변은 2밖에 안 남는다 볼게요. 자, 오른쪽 a제곱 날려주시고 6a랑 2a 더해서 8a랑 상수항 10 나올 거니까 정리하시면 있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진 거지.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구해졌어. 즉 우리는 원에 뭘 구한 거냐면 중심의 좌표를 구한 거지. 중심이 몇 콤마 몇인 거야? 마이너스 1,1,1이야. 그럼 내가 구한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y 빼기 1의 제곱은 어쩌고 꼴일 건데 원방을 완성하려면 뭐까지 구하셔야 돼요? 실제 반지름까지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a가 마이너스 1로 나왔잖아. 우리 사실은 이제 이 거리가 루트로서 같다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a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반지름 얼마 나오니? 루트 4니까 반지름이 2라는 얘기죠. 즉 4까지 쓰시면 완성입니다. 자, 정의대로 갑시다. 정의로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넘어갈게요. 우리가 원방을 쓸 줄 알게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보죠. 55쪽 펴놓고 나만 좀 쳐다봐봐. 정리는 일단 한 번에 좀 해줄 테니까 그림 보면서 같이 내용 이해 먼저 할게. 축에 접하네 원이라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무슨 축을 알고 있죠? X축, Y축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 나만 봐봐. 나 무슨 축에 접했어? 혹시 시야가 이렇게 돌아가 있을까? X축에 접했죠? 질문해봅시다. 제가 원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3,2라고 해볼게요. 자, 원에 뭐가 보일까? 뭔가 만나. 이 3,2입니다. 자, 뭐가 보일까요? X축에 접했어요. 반지름 반지름 얼마일까? 3. 자, 얘들아, 이 길이가 이렇게 수선들고 요만큼 길이가 원의 반지름 맞니? 길이 얼마일까? 2. 반지름 얼마일까? 2. 자, 여러분들이 특징 잘 잡아봐. 내가 계속 그림 몇 개씩 그리면서 갈 테니까 특징 잘 잡아봐. 자, 이렇게 그려도 X축이랑 접한 거지. 집중 좀 해볼까? 자, 여기에 4,-1이라고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 얼마일까? 뭐가 웃긴 거야? 1. 자, 반지름, 자, 이 길이가 반지름이죠? 얼마일까 길이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1이죠. 반지름 1이야.
지겨울 때까지 해볼까?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5,4라고 했다고 칩시다. 반지름 얼마입니까? 반지름 4 맞나요? 이 길이가 4로서 정확히 원의 반지름이 4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혹시 공통점 보입니까? Y다.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중심에? Y좌표와 반지름이다라는 거는 절반만 맞았고, 절대값. 그렇죠? 아, 일단은 좌표가 음수일 때는 반지름은 길이니까 양수 처리해야 되지. 자, 그럼 이걸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네가 문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X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개의 성분이 같은데 뭐가 같다고? 뭐랑 뭐랑 같았지? Y축 절대값 중심의 Y좌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뭐랑 같았어? 원의 반지름이랑 X축죠? 그러면 무슨 축에 접하는 것도 있을까? Y축. Y축. 빠르게 대답해보자. 반지름 얼마야? 1. 길이가 1이니까 반지름 1인 거죠. 반지름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니까 반지름은 2라고 얘기하지. 정리합시다.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떨까요? 그렇지. 중심의 X좌표의 양수 처리한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잘 월세 넣어둡시다. 자, 설명이 일단 잘 써있거든요. 55쪽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소가로 1번이랑 소가로 2번에 대한 설명을 배웠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 보면서 머릿속에 넣어봐. 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밑에 개념 체크 1번에 있는 1번이랑 2번 두 개만 해봐요. 개념 체크 1번에 1번, 2번 두 개만 해봐. 해보자. 1번부터 볼게. 일단 중심이 몇입니까? 4,3입니다. 반지름은 이 길이가 될 거고, 이 길이가 지금 얼마니? 3. 원의 방정식을 x-4의 제곱 y-3의 제곱. 반지름은 3이니까 얼마일까? 네, 얘 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자 그림상 지금 2, 마이너스 5인 것 같고요. 반지름 현재 얼마입니까? 반지름 2입니다. 그죠? 다음 원의 방정식 중심이 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더하기 5의 제곱 반지름이 2니까 는 이렇게 쓰시면 할 수 있겠니? 필수 예제 3번에 1번, 2번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해봅시다. 첫 번째 거는 좀 간단하지. 3-1번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얘랑 중심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원의 방정식도 좌변은 이거였겠죠? 자, x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반지름 얼마여야 됩니까? 지금 현재 중심이 5, 마이너스 3인 상태잖아. 자, x축에 접합니다. 반지름 얼마일까요? 3. 이해하니? 반지름 3. 는 얼마일까? 자, 얘는 그림상 한번 이해를 해보자. y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으시대요. y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대. 근데 이 원위에 지금 뭐가 있냐면 두 개 한번 찍어볼까? 대충 뭐 1, 마이너스 1이랑 뭐 2, 0이 있다. 뭐 이 정도 느낌의 상태잖아. 어떻게 볼래? 일단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가 반지름과 같죠?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죠? 그럼 봐봐. 내가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반지름은 뭘까? 절대값. 절대값 a. 할 수 있겠네. 이해합니까? 저에게 쓰는 거야 지금? 그럼 내가 이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그러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이 절대값 a니까 절대값 a의 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지. 근데 야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같니 다르니? 같습니다. 굳이 쓰실 필요 없고요. 이 정도가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얘가 지금 몇 개의 점을 지나고 있냐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두 개 다 뭐 할 수 있을까? 시계? 대입해서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자, 넣어보자. 1-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b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다. 이거랑 2콤마형 넣어주면 2-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다. 두 개를 잘 풀어내시면 a와 b를 구해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니? 자, 연산 한번 해보자.
연립방정식이잖아. 식을 정리한 다음에 가도 되는데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2차항들이 다 날아가는 구조 맞니? 한 방에 그냥 날먹 좀 해보자. 뺄게요. 그러면 a제곱 a제곱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4a를 빼니까 2a 남을 거야. 자, 플러스 2b에서 아무것도 안 빠지니까 플러스 2b가 될 거야. 상수 볼게. 1 더하기 1에서 2고요. 여기는 4잖아요.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 이게 좌변을 뺀 상태. 우변도 빼시면 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즉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다라는 식이 나오지. 다음 a, b를 완벽하게 다 구해야 되잖아. 이게 연방 푸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b를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위에다 아무데다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연산 구조가 다시 생기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대입까지 해봅시다. b에 넣어볼게요. 자, 밑에 식에 넣자. 2-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얘를 풀어볼게요. 전개합시다. 2a 제곱 나올 거고요. a 제곱 이항하시면 a 제곱 하나 빼기 4a 빼기 2a니까 빼기 6a 4 더하기 1 나올 거니까 플러스 5가 0 되면서 a가 1 또는 a가 5일 거고. 그럼 a가 1이면 b가 a가 5면 b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원이 두 개가 나왔는데 답도 두 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종 답 써볼까? 아우 좁아. 자, 이러면 답이 뭐야?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원이잖아. 자, 이 상태에서는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에다가 낼 거고, 이 상태에서는 x-5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써지겠죠. 정리를 합시다. 근데 나 진지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지금 안 덥니? 더운 사람? 덥지? 너무 춥다. 나만 더워? 내가 약간 늙어서 그런가? 더운데? 혹시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안 덥지? 한 문제 더 풀고 쉬었다 갑시다. 자, 3-1번 해봅시다. 이거 하나만 해보고 좀 쉬었다 가죠. 밑에 3-1번. 진짜 설마 개설마 아직도 내분 공식을 안 해온 는 없겠지 진짜. 나 죽일 거야. 갑시다. 이대일 내분점 3분의 5니까 3분의 6니까 가 원의 중심 x-3의 제곱 y-2의 제곱. 나 무슨 축에 잡혔대? y축에 잡혔대. 반지름 얼마? 3인데 알 수 있겠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태도 할 수 있지 않겠니? 앞에 이제 그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니? 뭐 예를 들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할 때 뭐 이런 꼬라지로 그리면 동시에 접하죠. 다음 시간에는 요거 관련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보죠. 덥죠? 그래 덥다니까?